대부분 여드름 흉터인 페인 흉터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여드름 흉터는 박스카 흉터, 롤링성 흉터, 아이스픽 흉터로 나뉘는데 안녕하세요. 흉터 읽어주는 한의사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는 대부분 여드름 흉터인 페인 흉터, 패여있는 위축성 흉터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여드름 흉터는 모양적으로 봤을 때 우선 박스카 흉터, 롤링성 흉터, 아이스픽 흉터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제 좀 박스카 흉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스카 형태의 흉터는 가장 사실 눈에 많이 띄고 신경 쓰이는 유형이며 직육면체, 이제 약간 좀 뚜렷한 푹 파인 흉터로 흉터 테두리가 굉장히 좀 뚜렷하고 반면에 흉터 바닥면은 좀 평평하고 넓은 형태예요. 특징적으로는 흉터 테두리의 부위가 굉장히 좀 단단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장했을 때 오히려 또 가장 티나는 흉터이기도 해요. 그리고 위치로는 관자나 볼 쪽에 가장 많이 보이는 흉터이고 박스카 형태의 흉터는 새살침을 통해서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잘 치료되는 흉터의 모양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박스카 형태의 흉터를 치료하게 될 때는 이제 사진과 같은 이제 치료 과정을 좀 보이는데 처음에는 실제로 박스카 형태 안쪽에 있는 흉터 바닥면이 좀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이 흉터 테두리 부위 자체의 선이 점점 좀 흐려지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 아예 이제 흉터가 없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스카 형태의 흉터는 다른 흉터에 비해서 모여 있을 때 훨씬 좀 더 심해 보이고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왼쪽 볼에 뚜렷한 박스카 형태의 흉터들이 좀 많았고 이분도 새살침 치료를 통해서 8번 치료 후에 이렇게 좀 말끔하게 치료가 된 케이스고요. 확실히 박스카 형태는 치료하고 나면 전후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형태예요. 여성분 케이스인데 오른쪽 볼에 이제 또렷하게 붓기 커터로 좀 찍은 듯한 흉터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요. 화장을 하게 되면 테두리에 이제 화장이 많이 껴서 오히려 이제 생얼보다 화장을 하면 피부가 더 안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새살침 12번 이제 치료 후에 아예 흉터가 안 보일 정도로 박스카 형태들이 대부분 회복이 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 우측 볼, 박스카 형태가 좀 많은 흉터의 유형이에요. 볼뿐만 아니라 관자 쪽도 이제 테두리가 선명한 박스카 흉터들이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새살침 12번 치료 후에 흉터가 아예 없었던 피부처럼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앞볼에 박스카 형태의 흉터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앞볼은 표정이 많이 지어지는 부위다 보니까 얼굴의 피부선, 주름과도 좀 결합이 돼서 표정을 지을 때마다 흉터가 좀 더 신경 쓰이고 도드라져 보인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페인도 좀 더 심해 보이는 케이스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살침 7회차 후에 대부분의 앞볼에 있는 흉터는 회복이 되었고요. 흉터가 이제 치료됨에 따라 피부선이나 주름도 일부 개선이 되었고 표정을 지을 때도 훨씬 좀 자연스럽게 보이시고 인상 자체가 거의 완전히 변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다음 이제 약간 변형된 박스카 형태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볼에 흉터예요. 여드름이 깊고 크게 나다 보니까 흉터가 생겼고 흉터가 생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드름이 또 나서 흉터가 좀 이어지고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두리가 뚜렷한 형태로 보면 박스카 형태의 흉터이긴 한데 일반적인 박스카 형태의 흉터와는 좀 많이 달라요. 훨씬 크고 길고 약간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분들도 이제 새살침 5번 치료 후에는 이렇게 좀 많이 잘 회복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심하게 보이는 흉터일수록 시술 전후가 좀 드라마틱하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깊지 않은 오히려 얕은 박스카 형태의 흉터들도 볼 텐데 오른쪽 볼에 이제 얕은 박스카 형태의 흉터가 볼 바깥쪽에 있고요. 볼 중앙에는 한 개의 뚜렷한 박스카 형태가 있어요. 이제 옅은 박스카 형태의 흉터는 4번의 새살침의 시술로 중앙에 뚜렷한 박스카 형태의 한 곳의 흉터는 6번의 시술로 완전히 복구되었어요. 이처럼 이제 박스카 형태라도 흉터와 흉터의 깊이와 형태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하지만 이제 경계가 뚜렷한
박스카 형태의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새살침으로 굉장히 좀 잘 치료되는 흉터이며 실제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유형의 흉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전후를 봐도 확실히 가장 드라마틱하게 치료되는 흉터의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박스카 형태의 흉터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새살침이라는 치료도 한번 선택지로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드름 흉터의 모양별 특징 중에서 롤링성 흉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식화된 이미지를 보시면 롤링형 형태의 단일 형태는 이런 식으로 좀 생겼어요. 흉터의 모양 자체는. 하지만 이제 롤링성 흉터의 경우는 대부분 뭐 한두 개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흉터가 울렁울렁하게 모여 있어서 울퉁불퉁하게 좀 생긴 경우가 많고, 이 모양이 롤러로 좀 밀어놓은 듯한 형태라고 해서 롤링성 흉터라고 이제 명명이 되었고요. 대개 이런 롤링성 흉터의 경우는 사진상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햇빛이나 조명, 이렇게 빛이 좀 쬐이는 공간에 가면은 울렁한 느낌을 주는 흉터, 이런 흉터가 대부분 이제 롤링형 흉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위치는 양쪽 턱이나 볼에서 좀 많이 보이는 흉터고요. 흉터의 테두리는 단단하지 않고 흉터 자체가 울렁하게 넓게 좀 패여 있는 게 특징이고, 오히려 이제 패인 부분 옆에는 피부가 좀 뭉쳐져 있거나 튀어나온 부분도 좀 존재해서 유철감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의 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스루의 붉은기로 인해서 호전도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높이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추후에 붉은기까지 좀 빠지면은 훨씬 좀 부드러워진 피부를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 흉터 주변 부위에 뭉쳐진 피부, 아까 이제 요철감이 있다고 해서 튀어나온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뭉쳐진 부분, 고주파 레이저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매끄러운 피부로 나중에 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을 올리고 그 다음 주변을 풀어주는 형태까지 좀 필요한 게 롤링성 흉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롤링성 흉터의 치료 과정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분의 경우는 양볼에 울렁한 롤링성 흉터가 좀 다수 존재했어요. 이런 롤링성 흉터의 경우는 사진보다 실제로 볼 시 조금 더 울퉁불퉁한 느낌을 주고요. 특히 이제 조명 아래서는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흉터라고 볼 수 있어요. 새살침 6번 치료 후에 많이 부드러워진 상태고요. 이제 사실 이마에는 롤링성 흉터가 잘 발생하진 않는데, 이분의 경우는 이마에도 약간의 롤링성 흉터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새살침 6회 후에 울렁한 모양이 많이 사라졌고요. 다음은 이제 양볼의 박스카 형태 흉터랑 롤링성 흉터가 좀 혼재되어 있는 흉터의 유형입니다. 실제 흉터 환자들은 하나의 모양으로만 된 흉터만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뭐 이제 딱 도식화되어 있는 모양처럼 딱 틀에 박힌 모양으로 흉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환자마다 전부 천차만별의 흉터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뉘앙스는 울렁한 롤링성 흉터예요. 하지만 그 위에 이제 박스카 형태도 좀 산재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이분도 새살침 6번 치료 후에 울렁한 느낌의 흉터는 많이 좀 사라졌고, 하지만 아직 박스카 형태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흉터 주변부에 피부 뭉침도 좀 남아 있는 형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치료 중이고, 추후에 완전히 치료가 종료되면 한 번 더 케이스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울렁한 롤링형 흉터와 그다음 주름, 아이스픽 흉터가 같이 있는 흉터예요. 이마에 흉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 이마 쪽은 주름과 롤링형 흉터가 있고, 미간 쪽은 아이스픽 흉터가 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5번의 새살침 치료 후에 이 이마 쪽의 울렁한 느낌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제 아이스픽 흉터, 미간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몇 군데 남아있지만 처음에보다는 많이 좀 이 흉터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롤링성 흉터와 여드름 자국이 같이 조금 있는 케이스예요. 이분의 경우는
아직 여드름이 좀 나고 있는 상태여서 여드름도 조금 있고요. 염증도 있고 여드름 자국도 아직까지 좀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울렁한 라운드 형태의 흉터가 좀 많이 존재한 상태였고, 자국이 있는 경우는 원래 이제 천연재생침이라는 표피의 순환을 좀 도와주고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새살침만 치료를 진행하셨고, 새살침 6번 후에 이제 롤링성 흉터 같은 경우는 사진상에 보시듯이 다 회복되었고, 자국도 많이 좀 치료되었어요. 자국의 경우는 새살침의 효과도 좀 있었겠지만 이분은 텀을 좀 오래오래 길게 두고 오셔서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해결해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여드름이 좀 크게 염증이 좀 크게 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롤링성 흉터도 좀 많이 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새살침으로 치료 가능하다 라고 보신 케이스고요. 이처럼 롤링성 흉터의 경우는 울렁울렁한 롤링성 흉터만 있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해요. 대부분의 이제 롤링성 흉터랑 다른 모양의 흉터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롤링성 흉터 주변 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어나오고 패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에는 피부 뭉치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 패인 부분을 올리고 이쪽 라인을 좀 풀어줘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들면은 훨씬 이제 시술 후에 만족도가 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의 순서는 패임을 먼저 해결하고 그 이후에 울렁울렁한 느낌들의 결절들을 좀 풀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만든다, 피부 결도 좀 좋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의 마지막 형태인 아이스픽 흉터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이스픽 흉터는 주로 이런 이미지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드름 흉터 중에 송곳형 흉터라고도 불리고, 대부분 모양 자체는 콕 찍혀 있는 형태가 많아요. 흉터의 크기는 좀 작은데 깊이 자체가 좀 깊고, 대부분 흉터 안쪽에 또 모공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아이스픽 흉터는 이런 이미지와 같이 안쪽에 모공이 존재해 있고 그 위쪽에 살이 손상된 형태예요. 대부분 콕 찍혀 있어서 화장을 할 때 더 티가 나는 유형이며, 그렇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흉터의 모양이기도 해요. 주로 이제 아이스픽 흉터가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미간이나 앞볼, 코 이런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흉터의 모양이고, 일반적으로는 콕 찍혀 있는 모양이 대부분인데 팔자 라인이나 미간이 이제 주름이랑 좀 연결되거나 주변이 이제 모공하고 조금 이어지게 되면 찢어진 형태의 아이스픽 흉터도 꽤 많이 존재해요. 아이스픽 흉터의 경우는 호전도가 다른 여드름 흉터의 모양에 비해 더딘 편이고, 흉터가 완전히 복원이 돼도 안에 있는 모공의 크기 정도는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이스픽 흉터 같은 경우는 흉터에 새살을 먼저 채우고 추후에 이제 모공 치료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커진 모공도 정상적인 모공의 크기만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이스픽 흉터의 치료 과정을 좀 살펴보실게요. 이분의 경우는 우측 앞볼에 다수의 아이스픽 흉터가 좀 존재했어요. 몇 군데 흉터는 이제 피부 결의 방향에 따라 약간 사선으로 이제 찢어져 있는 흉터도 많이 보이는데, 가장 뚜렷한 아이스픽 흉터 경우는 두 개가 뭉쳐져서 흉터 테두리 부분도 굉장히 좀 단단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 흉터에 화장이 좀 항상 끼게 돼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거든요. 이 경우 우선 이제 치료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새살침 5번 이후에 보시면 아이스픽 흉터가 많이 좀 줄어든 상태예요. 추후에 이제 모공 치료까지 겸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매끈한 피부결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이제 좌측 앞볼에 아이스픽 흉터와 주름이 같이 좀 존재하는 형태인데요. 실제 흉터 환자들은 흉터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주름이나 피부결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흉터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팔자 라인 쪽에 피부결에 의한 주름과
아이스픽 흉터가 합쳐져서 더 약간 선처럼 보이는 형태였어요. 이분도 새살침 7회 치료 후에 아이스픽 흉터가 많이 개선되었고 흉터가 줄어들어서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다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잔주름도 좀 많이 옅어져 보이게 된 케이스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흉터 치료를 다 종료하시고 리프팅이나 주름 개선 시술을 조금 더 하시면 조금 더 매끄럽고 이제 탄력적으로 좀 보이시게 될 거예요. 다음 케이스로는 가장 좀 치료하기 까다로운 코에 있는 아이스픽 흉터 두 케이스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코에 있는 아이스픽 흉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새살침 10회 이상의 치료를 먼저 권장드리고요. 시술의 이제 완성도도 한 8에서 90% 정도 호전이 되면 치료를 종료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먼저 한 분의 케이스를 보시면 코 정면에 이제 콕콕콕콕 찍힌 듯한 아이스픽 흉터가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코는 흉터의 크기는 작지만 코의 구조도 좀 일반적인 볼하고 다른 피부하고 좀 다르고, 그로 인해서 회복 속도가 좀 확연히 차이 나기에 10회 이상 치료를 권유드렸고, 치료하고 난 다음 사진이에요. 10회 치료 후 2개월 뒤에 오셨는데 처음에 비해서 이제 많이 흉터가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정도에서 더 줄여서 완전히 없애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한 80에서 90% 정도 회복이 되면 코는 이제 흉터 치료는 중지하고 조금 더 줄어들길 원하면 모공 치료로 넘어가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또 다른 분의 케이스를 볼게요. 시술 전에 우측편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길 보시면 코 쪽에 콕 찍힌 아이스픽 흉터가 주변 모공과 좀 이어져서 찢어져 있는 듯한 흉터가 좀 많이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위적으로도 크고 또 찢어진 아이스픽 흉터이기 때문에 더 더딜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시술에 들어간 경우고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훨씬 회복 속도가 좀 빨라서 6회 치료 만에 한 8에서 90% 정도의 회복을 보여서 6회 새살침으로 종료한 케이스예요. 이처럼 코 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더딘데 가끔 회복이 좀 빠른 케이스도 왕왕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스픽 흉터로 고민이신 분들이 사실 여성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의 케이스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양볼에 이제 콕콕 찍힌 듯한 아이스픽 흉터가 좀 존재했고, 다행히 뭐 다른 주름이나 모공이나 이런 것들과 이어진 게 없는 전형적인 그냥 콕 찍힌 아이스픽 흉터의 모양이셨고, 새살침 치료를 하시고 또 모공 치료도 한 3회 정도 하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새살침 10회 하고 모공 3회 후의 모습인데요. 흉터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모공도 많이 줄어서 피부결도 좀 더 정돈된 모습이고요. 이처럼 아이스픽 흉터도 치료가 안 되거나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는데, 적절한 자극과 제대로 된 시술을 통해서 흉터 치료로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물론 박스카 형태나 롤링성 흉터에 비해서는 흉터가 확확 변하는 느낌은 좀 적어요. 하지만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엔 충분히 흉터가 이제 개선됨을 느끼실 수 있고, 추후에 이제 모공 치료까지 겸한다면 더 좋은 피부 컨디션으로 회복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충분한 상담 후에 아이스픽 흉터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